자, 이제 서플라이 같으면 얘는 캡닛에 넣었지만 캡닛 플러스 어, 익스터널 캡 쓴 거 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서플라이가 흔들리면 어디로 다 통해서 출력으로 갈까? 그러면 여기 번호 저는 것처럼 파워 트리안에 드레인 소스 간의 철랭스 저항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요거 가는 거는 대략 이렇게 하면 돼. 요거 빼기 요 V 아웃은 양단에 걸린 전압이 되고 요걸로 나눠주면 대략적으로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파워 트랜스의 드레인 소스 커런트에서 갈 수 있겠죠? 그 커런트 가는 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요 VGS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V인으로 타고 요거도 2회로가 V인으로 타게 만들면 요 1번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죠? 안 변하잖아요. 게이트도 똑같이 위에 서플라이 볼티지가 변하는 것처럼 변하고 요 파워 트랜스 게이트 변하면 VGS가 안 변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IDS 변화량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1번 없애는 방법은 그렇게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면 컨비네이션이 파워 트랜스퍼 N모스냐 P모스냐에 따라서 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냐 금방 보입니다. 저 VGS 값이 파워 서플라이 변하더라도 안 변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요 LRM4도 서플라이 볼테이지 변하면 출력이 뭔가 딩딩딩 나올 거잖아요. 이 출력이 요거 GM을 곱하면 출력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가 GM 곱해서 개인을 곱하면 툭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BGR도 번금을 하면 서플라이 볼테이지에 따라 여기 변하면 다이렉트로 저항 레이쇼에서 여기 가버리겠네요. 그죠? 자, 저거를 이제 대략 보려고 합니다. 자, 스몰 시그널이니까 스몰 시그널을 가정하고 스몰 시그널 PSR만 보는 거니까 아, 스몰 시간을 가정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슈퍼포지션으로 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각각의 컨트리뷰션한 걸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요거 회로가 있고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요거의 PSR을 이렇게 표현하고 얘라인프의 PSR을 레퍼런스 PSR을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레퍼런스 PSR은 재고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커스터머는 무진장 싫어하겠지만 이렇게 따르면 노이즈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저 안쪽에 이제 다룰 수 있는 곳은 저렇게 필터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거 달지 않았을 때보다 이 레퍼런스에서 나고 빠져나오는 서프라이 볼트에 빠져나오는 거 노이즈 혹은 BGR에서 만든 노이즈 이거를 없을 때보다는 상당히 줄여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퍼런스 할 때 봤잖아요. 자격증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고 얘들이 한번 다 그려보도록 하죠. 자, 요거 패스 그리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 패스하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입력이에요. 입력에서 V아웃을 빼고 그 다음에 나눠주면 여기 흐르는 커런트가 되죠. 요거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있다고 가정하면 요거 있다고 가정하면 요거 있다고 가정하면 요거에 곱하기 요 GM하면 여기 흐르는 커런트가 되죠? 그게 요겁니다. 자, 보시죠. 여기가 에라 쪽이 소스 쪽이죠? 소스 쪽을 마이너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플러스로 붙였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이거예요. VIDS는 우리가 정의할 때 IDS는 VGS의 CM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소스 쪽을 마이너스로 붙였습니다. 소스 쪽을 마이너스 붙였어요. 이제 여기를 편의상 마이너스 붙였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플러스 쪽 붙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자, 식은 요겁니다. 요게, 즉, 게이트 소스 간의 신호가 작게 변하는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거의 매개체가 GM이다. 여기는 이제 바이어스에 따라 달라진다. 바로 그 바이어스가 동작점 오퍼레이팅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도와주고, 이 전류가 그러면 이놈 두 개 합쳐진 거네요. 그러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돼요? 요거 대략 이거 곱하면 되죠? 아니면 여기까지 다 임피던스까지 보면 여기 토탈 임피던스 곱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하고
캐패시터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달려붙어 있는 임피던스가 패럴로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파워 트랜스터가 오는 걸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LIM프는 어떻게 되나요? LIM프는 여기 요거까지 오는 거 확인해야죠. 그거 확인해서 요거에 그 뭐예요? 그 개인을 곱하면 여기에 출력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 라인이 움직였어요. 라인이 움직이면 LIMP의 그또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 뭐, 그 레퍼런스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레퍼런스도 그죠? 그러면 레퍼런스 보세요. 레퍼런스하고 또 이게 원래는 있는 거고 움직인 거하고 두 개 더해서 공적으로 어디 가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죠. 맞나요? 예. 마이너스 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디바이드 된 게 어떻게 아웃풋 디바이드 된 게 포지티브로 가죠? 아웃풋 디바이드 포지티브로 가죠? 그게 뭘로 준대? 이 전달함수에 곱해지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죠? 맞나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놈이 요, 아까 요 전압, 게이트 전압이니까 요 패스로 갑니다. 이게 전부예요. 시그널 수소. 움직이는 거에 대략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거 전달함수 구하는 거는 메이슨 공식으로 그냥 쉽게 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화살표 방향만 가면 됩니다. 자, 화살표 방향으로 가서 어떤 매체에서 얘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럼 얘에서 요 출력까지 가는 게 화살표 방향, 화살표 거꾸로 가는 건 아니고 화살표 방향만 가는 걸 다 구해서 자항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 마이너스 루프가 동적인 루프들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1 마이너스 루프에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대요. 물론 알지브라에서 계산해도 되지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패스에 시그널 패스가 있을 때에 시그널 플로우가 있을 때 그 시그널 플로우에 예, 각각 지나가면서 브랜치에 있는 이득 이런 게 나오고 할 때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 이 메이슨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필터에 전달함수 구하는 거나 컨트롤 로직에 전달함수 구하는 거나 다 그렇게 구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서 보면 대략 밑에 분모가 다 똑같아요. 왜? 같은 시스템이니까. 밑에 분모가 다르다 그러면 뭔가 틀린 거예요. 밑에 분모가 다 똑같아야 돼요. 이 시스템은 같은 거잖아요. 뭔만 달라요? 입력해서 출력하는 패스의 개인만 달라요. 즉, 피드 포워드 개인만 다른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전 컨트롤 하시는 거 나온 걸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필요 없는 것도 떼어내버리자고요. 우리 뭘 보려고 그러냐면요. 뭘 보려고 그러냐면 얘를 그럼 최고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얘하고 얘를 조합하면 될까? 이거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합하면 어떨까? 자, 그래서 보면 이 아까 레퍼런스 BGR이죠. BGR에서 움직여서 가는 거가 나타나는 게 이 전달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전달함수를 이게 싫어 이제 이거 갖고 다니기가 싫어. 그죠? 이거 분명히 뻔하잖아요. 그러면 니플을 줄이기 레퍼런스 오는 거 니플 줄여야 아웃풋 저 PS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다음에 노이즈 줄여야 출력 노이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귀찮으니까 얘를 필요하면 잘 설계해야 되지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돼요. 옛날에 제가 처음 그냥 무슨 사고 장사할 때는 BGR 여기다가 무식하게 나노 페럿을 달았습니다. 노이즈의 개성을 그때는 노이즈를 대체를 못해서 그러니까 한 세대는 쓸 수 있죠. 두 세대 때 나노한테 붙여오면 야 남들네는 안 붙였는데 니는 왜 붙였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해서 요거 없애야죠. 다음 세대는 BCR에 레퍼런스 나노 붙였습니다. 나노 페럿짜리 붙였습니다. 노이즈 잡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하여튼 노이즈 잡았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얘는 야, 이제 굿바이. 나는 이거 따지기도 좀 힘들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남는 건 뭐만 남냐? 요 두 개만 남아요, 두 개. 두 개만 남아요, 그죠? 두 개만 남습니다. 그러면 얘 두 개를 가지고 LRMF가 굉장히 중요해요. LRMF 구성이 어떻게 됐나? LRMF 구성이 어떻게 됐냐입니다. LRMF를 요거를 또 타입 1, 타입 B로 명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 게브리얼 링컨 모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긴 사람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인데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걔는 굉장히 젊고 저는 애 둘이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이름이 길어? 했더니 앞에는 할아버지, 뒤는 할머니 뭐 이렇게 따라와요. 하여튼 그 친구가 이쪽 아주 대가예요. 대가인지 말을 잘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 유학할 때, 야, 우리 큰애가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조자택도 관심 있는데 너 저 장학생을 받아줄래 했더니 저거는 무진장신하거든요. 내일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 안 받고 조자택 와서 일단 와서 한 학기에서 자기 과목 들어서 탑 1% 들어간 사람만 받는다. 그래서 알았어 하고 끝났습니다. 네, 큰아이가 유 오브 플로리다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요. 자, 이게 그 친구는 타입 1, 타입 2는 그 연구실에 대학원생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붙인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레퍼런스 써놔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썼네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요. 여기가 디퍼렌셜이죠. 그다음에 LRM 프로 보면 파워 트랜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 싱글 렌즈를 봐야죠. 디퍼렌셜을 싱글로 바꾸죠. 그럼 디퍼렌셜을 싱글로 바꾸는 거는 그 디퍼렌셜에서 디퍼렌셜 커런트 만들고 그걸 합쳐야 되니까 커런 미러가 있습니다. 그 커런 미러가 노드일 텐데 그 커런 미러 노드가 PMOS 타입이냐 NMOS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 타입 A, 타입 B로 구분합니다. 그게 폴디드냐 뭐 5개 트랜스터 돼 있냐 아무 상관없어요. 특성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 1, 타입 2로 부른 거고요. 그러니까 타입 A를 위에 이거죠. 이게 여기 V 레퍼런스 올 거고 여기에 V 피드백이 올 건데 그죠? 그거를 합치는 요 커럼 미러가 PMOS 타입을 타입 A라고 이 사람들 명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려고 그러면 뭘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그러면 요놈이 움직여서 요놈이 슈르륵 움직이면 요놈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달아야 이 최종 LDO의 출력에 그 서플라이 볼티지 가는 게 최소화할 수 있냐 DC 관점에서 DC 관점에서 최소화할 수 있냐 그러면 AC도 당연히 이제 캐패시터 영향이니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타입별로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얘를 간단하게 DC만 니까 캐패시터 다 제거, 캐패시터 난 관심이 없다. 이거 뭐예요? 원오브 GM이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원오브 GM 보세요. 이거는 요놈이 요거를 컨트롤하죠? 그러면 이 커런트가 이 1대1이라면 그대로 가죠? 여기에 흐르는 베런치 커런트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맞나요? 커런 미러, 그 다음에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는? 요놈의 RDS가 달라붙어 있어야죠? 이렇게 있죠. 심플하면 이게 모델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얘에 의한 영향을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A씨는, D씨는 잡혀 있지만 A씨는 다 이렇게 그 신호가 안 들어가는 걸로 봐야 돼요. 자, 그럼 뭐예요, 얘는? 커먼으로 잡혀 있죠? 그러면 심플하게 어떻게 돼요, 이거? 얘는 뭐냐면, 요거 RDS예요. 요거 절반 와서 2에 RB, 2에 RB.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뭐 굉장히 쉽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죠? 끝났어요, 이제. 해석하는 거, 대략적으로 해석하는 거. 정확히 해석하는 거는 원치 않아요. 뭔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얘를 한번 보자고요. 이 구조를 살짝 보면은, 자, 모든 게 다 매칭이 됐다. 여기는 보통 시스테매틱 에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여기 VG에서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시스테매틱 에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야, 같다.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 갖다 놓으면 리모트 갖다 놔서 이 게이트웨이 전압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정하면 요 VDS가 대략 요거 같아요. 그죠? 왜? VDS가 되니까. 뒤에서 뭔가를 수단해서 갖게 놨다 가정하면 얘는 매칭이 됐다. 완전히 밸런스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여기 같아야죠? 그죠? 이거 지금 대략 보는 거예요. 그럼 같으면 여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당연히 움직이겠네. 왜? 여기 그대로 따라올 거니까. 그러면 여기 같으면 여기도 그 움직이겠네. 아, 그러면 얘는 여기서 있는 그대로 놀러가네. 저 PSR이 1에 가깝겠다. 1에 가깝겠다. 1에 가깝겠다. 그죠? 자, 그럼 1에 가까우니까 여기다가 P모스를 달으면 참 훌륭하겠다.
예요. P모서 이렇게 달려 있으면 출력도 여기 움직여서 여기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기 같이 움직이네? 그럼 VGS가 빵이죠. 그죠? VGS 빵이니까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노드까지 가는 패스 중에 파워 트랜스터 GMA에서 가는 패스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조합으로 쓰면 그렇지 않은 조합보다는 PSR이 상당히 좋아지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실제로 그럼 그렇게 되니? 한번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까지 개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잖아요. GM을 구해요. GM 어떻게 구해요? 아웃풋으로 쇼트 시켜서 입력 전압을 인가했을 때 아웃풋 커런트는 어떻게 되나? 이게 GM이에요. 그죠? GM이 데피니션이잖아요. GM의 데피니션. 이게 인풋을 변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어떻게 변할까? AC 쇼트 시키고. 그죠? 그래서 타이틀이 AC 쇼티드 무슨 트랜스 컨덕턴스 이렇게 붙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구하면 돼. 거기다 구해서 GM에다가 아웃풋 인풋 달랑 곱하면 여기부터까지 개인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략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이잖아요. 아웃풋은 뻔하죠.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우기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략 보면 요거하고 요거 패러를 보던 데 있다. 대략 이렇게 써 있게 더 맞겠네요. 자, 그러면 이 아이아웃을 구하려면 아이아웃 구하는 거 보세요. 아이아웃은 어떻게 돼요? 요놈하고 요놈이 슈르르 굴거 아니에요. 여기는 컨스턴트 잡아 있으니까 스머싱을 안 바꿔고 있죠? 요놈이 슈르르 가서 여기 합쳐질 거고 이놈이 슈르르 가면 2i가 있고 여기 흐르는 커런트겠죠? 대략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여기서 케이시가 성립하잖아요. 여기서 그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럼 IX가 어떻게 되는지 입력 전압에 따라서 계산하면 돼요. 자, IX를 한번 보죠. 그럼 IX를 구하려면 이 R로 요놈이 어떻게 되나 이러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보면 되죠. 그죠? 이 R호가 어떻게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밸런스 유지했고 이게 저항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요놈이 여기로 올 거예요. 왔다가 야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고민할 거예요. 여기는 무진장 크네? 위로 가죠.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IX가 이리로 다 간다는 얘기고요. 그죠? 여기도 저항도 마찬가지. 여기서 딱 봤는데 야 얘하고 달라붙어 있는데 여기는 원오브 GM인데 뭘 결정할까요? 원오브 GM이죠? 그래서 얘는 안 보여. 이렇게 대략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IX 계산하는 건 쉽게 계산을 해요. 즉, 입력에 따라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 계산은 이렇게 돼요. 그럼 GM이라는 게 아까 정의한 것처럼 입력, 이거 쉽게 이게 GM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계산하면 딸랑 이렇게 되네. 요거 곱하기 GM, 요거니까 요거는 대략 어떻게 된다고요? 요 RDS1에 parallel RDS2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깝죠. 아까 손으로 그냥 눈으로 본 거하고 얘 계산한 대략 계산한 것 같습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PSR이 거의 1에 가깝다. 즉, 그 디퍼렌셜을 싱글랜드 바꾸는 기능이 P타입일 때, 위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밑에 있을 때는 그럼 반대겠네요. M모스일 때는 그죠? M모스일 때는 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타입1을 그러면 이제 됐다. 타입1을 심플리피케이션 하자.